북극발 한파가 전북 지역을 덮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는 천여 건에 달했고 숭어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수축산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김제 시장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추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음료수를 구입한 약국 관계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창에서 발생한 4살배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 경위는 가해 의심 부모가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전북 지역을 덮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1일 오전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피해는 모두 1,08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8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95곳, 군산 29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제와 부안 등 시설 감자 140여 헥타르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 고창에서는 숭어 37톤이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남원의 한 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익산시 가정어린이집과 관련해 2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원시 중소병원 종사자 1명과 군산으로 들어온 미군 1명, 순찬 요양병원 입소자 1명도 감염됐습니다. 남원 기도원에 다녀온 전주 지역 어린이집 교사 1명과 2세 원아 1명도 확진돼 이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과 남원시는 해당 기도원을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혜은 아나운서, 지난주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던 김제 시장의 업무 추진비 관련 논란 내용 기억나시죠? 네, 이른바 황제국밥 논란이었죠. 네.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에 반향도 상당히 컸는데요. 약국에서 파는 음료를 사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썼던 것도 그렇고요. 네, 오늘 그 약국 얘기를 더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특정 약국 사람들과 김제 씨가 수상한 관계라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러 약국이 몰려있는 김제시청 근처의 한 약국. 김제시장은 지난 임기 2년 반 동안 오직 이 약국에서만 업무 추진비를 썼습니다. 손님에게 마실 것을 대접한다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쓴 비용은 700여만 원. 한 달도 채 안 돼 200만 원을 쓴 적도 있는데 바카스로 계산하면 4,000병 넘게 산 겁니다. 접대하는 거. 접대 드링크 그랬는데 우리는 조금이고 주 거래처는 대한민국 맞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요. 그런데 이 약사 부인은 김제 시장이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팀장을 맡았던 측근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김제 씨가 운영하는 한 돌봄센터 업무를 5년 동안 위탁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영비는 국도 12로 해가지고 보조를 받고 있는데 한 5,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360만 원. 그리고 저희가 12로 이제 1,200만 원 더 세워져 있고요. 김제 씨와 얽힌 약국 관계자는 또 있습니다.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을 무려 4명으로 늘렸던 김제 씨가 얼마 전 약국 아들 A 씨를 7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정무직이잖아. 그 얘가 정치적인 강박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컨택을 한 것이 이렇게 초이스를 한 거야. 측근 챙기기나 보온성 특혜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은 김제 씨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제 씨는 A 씨가 박 시장 선거 캠프의 청년부에서 활약했고 김제 씨와 당정협의회 때 청년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나 활동이 뛰어났다며 채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제 지역 한 시민단체는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 등 부실 행정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장의 비선 라인에 의한 인사비리 의혹입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김 제 시장. 그러나 이미 속내는 재선 가도를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매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데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 지역 한 초등학교 자녀를 둔 A씨. A씨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의 회복 문제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A씨는 정읍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조치 이후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전북도교육청에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치유 시스템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장이 내린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학교에서는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에서만 28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570여 건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새로운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학교와 교육청 간에 이제 핑퐁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로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많이 아쉬운데요. 깊게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것들이 좀 숙지도 덜 돼 있는 것 같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올해 전북교육 최우선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를 꼽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치유교육 프로그램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국가의 법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그런 치유를 해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자녀의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 지역 병원까지 오가고 있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일선 학교에서의 회복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가해 의심 부모에게 노출한 경찰관이 시민감찰위원회로부터 징계와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을 인지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을 한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20일 4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7시 15분쯤 김제의 한 비료 공장에서 불이 나 18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일부와 비료 720톤이 타 소방서 추산 6,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겨울철 돈사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며 축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모두 94건의 돈사 화재가 발생해 6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전체 돈사 화재의 60%가량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관계자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표적 만감류인 레드향을 정읍에서 재배한 홍해향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레드향과 천예향을 전북 지역만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각각 홍예향과 천년향으로 이름을 붙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레드향 등 만감류 작물을 소득 작목으로 시험 연구한 결과 현재 정읍 지역 33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감귤류와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품질 좋은 만감률 재배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소비자들께서도 맛과 향이 좋은 정읍지역 만감류의 적극적인 소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1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이번 동결 결정으로 지난 2009년 이후 13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과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규모는 경영 안정자금 95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800억 원 등 모두 1,900억 원에 달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기업과 서비스업 등이며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전북도는 이면도로 제설 작업에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폭설 이후 국도 25개 노선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마쳤지만 미비한 구간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기금은 그늘진 이면도로와 마을 진입로 등 눈이 녹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구간의 제설, 재빙 작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제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부식과 함께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김제시는 지난 15년 동안 부식만 지급하는 방식이 만족도가 낮았다며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바우처 카드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내의 바우처 카드 가맹점은 현재 7곳으로 지난 이달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내의 6천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와 운곡 습지가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 두 곳은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최근 진행된 6년차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인 70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국비 보조와 홍보, 컨설팅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하늘이 뿌연데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화요일도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아침에 영하 8도, 한낮 3도로 최근의 매서운 한파에 비해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치솟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날은 구름 많겠고 기온은 아침에 영하 1도, 한낮 9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임실이 영하 11도로 가장 낮겠고 정읍이 영하 8도, 그 밖의 지역은 영하 9도 보이겠습니다. 날이 흐려 체감온도는 2도에서 3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이 드물겠습니다.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가끔 눈이나 비가 올 수 있겠는데요. 외부 오염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편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서해와 남해 해상 물결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지만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극심한 추위는 다소 나아졌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유입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는 필수가 됐지만 반드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말 동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록적인 북극발 한파에 수도 계량기가 동파하거나 양식어장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 주에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추위가 남기고 간 흔적이 깊어 또 걱정인데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